공부를 하면 공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목적과 관계가 없는데도 어떤 걸 내가 잘하거나 재밌거나 그러면 자꾸 글로 파고들려고 하는 뭔가 습성이 있습니다. 경매는 왜 공부한다? 경매를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매로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한다는 점을 제목은 당해세가 아닌 종부세도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종부세는 국세 중 당해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부세 중에서도 당해세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을 수 있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부동산 소재지가 세금을 부과한 관할 시군구가 아닌 경우 당해세가 아니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서초구 소재 부동산에 강남세무서에서 종부세 체납으로 압류를 한 경우 관할 지역의 세무서가 아니므로 당해세가 아닌 일반 세금으로 법정 기일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네요. 맞는 말이네요. 종부세라는 것이 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보유한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것임에도 관할에 따라 해당 관할이면 당해세, 그렇지 않으면 일반 세금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국세나 조세 관련 법령이나 법령 해석 사이트를 찾아봐도 명확하게 써있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좀 어렵죠, 질문이? 그럼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당해세는 국세로서는 종부세가 국세로 알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로는 대표적으로 재산세가 있죠.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종부세 중에서도 당해세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딴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자,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부동산이 많아서 개수가 많든 가액이 크든 하여튼 내가 부자라서 나오는 세금이 종부세예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 2, 3, 4, 5분단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각각의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5분단에 종부세를 내질 못했어요. 그러면 저 5분단의 종합부동산세는 5분단에 압류가 걸리겠죠. 너 이거 안 내냐? 빨리 세금 내라. 독촉하다가 계속 안 내면 내 재산을 찾아내서 거기에 5분단 종합부동산세가 걸리는데, 압류가 걸리는데 5분단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4, 3, 2, 1 전부에 다 5분단에 안 낸 종합부동산세가 압류된다 이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비슷한 예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1분단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상속세를 안 냈어. 그럼 1분단만 상속세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에 모두 다 압류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종합부동산세로 돌아와서 그러면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배당. 자, 여기에 배당입니다. 5분단에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압류는 다 걸어요. 그런데 5분단의 종합부동산세는 5분단만 당해세지 1분단에 걸린 세금은 당해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당을 할 때는 당해세로서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위 배당하겠죠. 하지만 5분단이 경매가 나왔다면 5분단은 5분단 거에 종합부동산세를 안 냈기 때문에 5분단한테는 당해세가 되므로 우선 배당합니다. 자, 이것도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평범한 순위 배당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게 뭐예요? 경매 비용이고, 두 번째 가져가는 게 임금채권하고 소액임차인이고, 세 번째가 당해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압류라도 먼저 받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그 당해세에 해당하나 그 부동산에만 걸려야지 다른 부동산에 있는 것들은 당해세가 아니다가 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당해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서 안 낸 세금에 관련된 종합부동산세만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것이다. 그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 부산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를 1억을 못 냈어.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도 당연히 압류가 들어올 거고 내 재산을 찾아서 다른 부동산에도 서울시에서 압류가 들어올 거예요. 서울에서. 그럼 얘 1억, 얘 1억이 다 압류가 들어오겠죠. 하지만 2억을 갚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갚을 때까지 1억, 1억은 다 있겠죠. 근데 얘가 경매가 당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가 맞는데 얘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먼저 이건 당해세라고 치지 않고 먼저 배당해 주지 않고 얘가 경매가 나오면 얘는 얘한테 부과된 거니까 얘는 당해세로서 먼저 배당해 준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건 상속세나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줄에 국세나 조세 관련 법령이나 법령 해석 사이트를 찾아봐도 명확하게 써있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이런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세무사님들도 뭐라 그래야 돼? 법이 하도 자주 바뀌고 아직 실제로 부가해본 적이나 아니면 미납을 해갖고 뭐 압류가 당하고 경매가 당한 그런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왜? 지금 20번 넘게 부동산 규제 정책을 계속 바꾸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무사님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 그냥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질문들만 나와서 이런 데를 찾아봐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 못 찾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배당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저의 주장입니다. 제 의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아, 우리 부원장은 참 설명도 잘해. 그랬다고 칠게요.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친다고, 설명을 잘한다고 칠게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었어. 자, 부동산 경매하는데 뭐가 도움이 됩니까, 이게? 제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시라고. 이게 도대체 우리 부동산 경매하는데 뭐가 도움이 돼요? 자, 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로서 먼저 배당받아갑니다. 또는 먼저 배당받아가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그건 당해세는 이름은 당해세가 맞는데 여기서 부과된 걸 저기다 걸려놓은 건 저기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경매하는데 뭐가 도움이 되냐고. 도움되는 거 없죠? 없죠? 우리가 당해세를 물어줍니까? 우리가 인수해요? 아니죠. 뭐 배당을 걔가 얼마를 받아가든 얼마를 못 받아가든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고 나는 하자 없는 걸 잘 사면 되는 거잖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가치가 있는 걸 90%입니다. 하자 없는 10%예요. 물건만 잘 사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걔네들이 당해세를 먼저 받아가든 먼저 받아가지 않든 나랑은 관계가 없잖아. 자, 여러분이 경매계 판사예요. 요즘 판사님이 안 하시고 사법보좌관님이 하시는데 하여튼 판사라고 할게요. 판사야. 그럼 여러분들 야, 당해세 이거 어렵다. 야, 애들 배당 해주려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네. 내가 판사님들을 가르치는 교육입니까? 여러분들이 세무서야 또는 채권자야. 아, 이거 어떻게 배당 받는지 어렵냐? 제가 그런 교육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는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할게요. 아, 그냥 알아두면 좋잖아요. 이런 거. 그냥 궁금해서요. 이런 거. 써먹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이건 써먹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배당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또 질문이 나오니까 배당 수업 하려고 하니까 미리 예습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진짜 중요하다면 들고 파야 되고요. 중요하지 않다면 어쩌면 버려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레벨에서는 이거는 단순 궁금해서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 여러분들이 조금 지식보다는 지혜 쪽으로 비중을 더 둬라는 걸 강조하는 바입니다.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하면 공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목적과 관계가 없는데도 어떤 걸 내가 잘하거나 재밌거나 그러면 자꾸 글로 파고들려고 하는 뭔가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제 일반 초중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우린 진짜 실전을 해야 될
대부분 성인분들이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찾는다. 이건 조금 더 나아간 얘기지만 당장 내가 뭘 위해 공부하는지를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경매는 왜 공부한다? 경매를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매로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